지금까지 이런 상담소는 없었다. 방송 노동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는 고민의 시간, 상암의 방송! 자, 저는 여기에 그 MC를 맡은 유승민입니다. 네,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진재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막내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쓰지 말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의 정확한 직급도 아니면서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에게 쓰는 차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입이라는 말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공공상생 연대기금이 함께 만든 신개념 상담 프로그램, 할 말 많지만 터놓고 말할 것 찾기 어려웠던 방송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 상암의 감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솔루션 두 분 모셨죠. 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두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통톡의 홍정현 상담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재밌고 정확하고 속 시원한 상담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연자를 좀 만나볼까요? 네, 과연 어떤 신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영화나 방송 좋아서 방송에서 일을 하게 된 조명팀 신입입니다. 아직까지 괜히 괴롭히거나 이상하게 구는 선배들을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방송 현장에서 신입으로 일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조명팀 특성상 장비를 움직일 일이 많은데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았고 더울 때 더운 곳, 추울 때 추운 곳, 눈 오면 눈 맞으며 밖에 장비 고정할 때는 차라리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것도 너무너무 피곤하고요. 하루 중에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 적이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편하게 쉬려고 하니 뭔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편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쉴 때 편하게 못 쉬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왠지 모를 불안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연을 모셔서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방송 현장에서 오조수로 일하고 있는 장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장비들을 어디다 옮겨놔라, 그리고 어떤 것들을 몇 개 꺼내놔라, 무전기를 항상 차고 있어서 무전기 배터리도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워야 하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동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장비 관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조명 일보다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잡일을 가장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 좀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정말 제가 그냥 처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첫 출근해서 어머니가 문자를 하셨어요. 혹시라도 힘들면은 지금이라도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첫 번째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고, 그리고 가장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현장은 조명을 어떻게 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샌드백처럼 조명을 그냥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잡고 있는 저를 제 모습이 딱 보면서 뭐지? 싶었던 순간에 그때 가장 그만두고 싶었었습니다. 전치현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좀 아프시거나 힘든 일은 어떤 게 있으신지? 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무리한 일정에 몸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지병이 수술증 때문에 좀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과도한 스케줄로 새벽 6시에 출근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에 끝나서 다시 또 6시에 출근하는 이런 일정들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번 그 과호흡 증상이 와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결국 떠나게 됐어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현장에도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자면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빨리 낫고 쾌유한 다음에 다시 와서 같이 일하자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그만 이 일을 그만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필 그때 마지막 촬영이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히나 폐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러면은 그냥 일주일이니까 그냥 좀 쉬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썼던 물건이랑 그리고 거기 들어갔던 스태프들한테 다 대본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모아뒀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길에 이 일을 계속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내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안 힘들다고 하면 그건 뻥인데 그래도 뭐 재밌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하고 싶다는 걸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 버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실 거 생각되는데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된다면 좀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별로 없어서 이래저래 뭐 당황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가뜩이나 방송 노동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처음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신입분들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현장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현장이기도 하고 또 장시간 촬영으로 또 악명이 높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충분히 쉴 수도 있고 또 다음날 일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는 40시간까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을 연장해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일하셔도 최대한 52시간, 일주일 52시간을 일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방송 현장에서 자 지금부터 일 시작합니다. 자 스타트. 그 시간 자 끝. 오늘 촬영 안 해요. 가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뭐 쉬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제보와 상담이 20시간 일했어요. 뭐 18시간 일했어요. 한 번에? 네, 예. 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방송 현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관행으로 오랜 시간 지속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주 52시간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 52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 40시간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이제 노동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동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이제 그때마다 30분 정도는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만약에 8시간 정도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근무 중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많이들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안 지키는 게 당연한 듯이 당연히 권리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방송일이 아닐까 좀 생각했는데 그 우리 승현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방송 일을 계속 하시면서 또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 산재 가능합니까? 네,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산재보험을 내세요. 사대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또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또 별도의 산재보험을 내시거나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업무 중에 어떤 사고가 난다 또는 업무 중에 일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나한테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산재보험을 신청하셔서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아서 쉬어야 한다라고 하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병이 원래 있지만 일하면서 더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실 상담의 단소에서 궁금증을 저희 이제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만큼은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대목이 좀 있으세요? 이건 정말 진짜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거예요? 네. 제가 일어날 때 좀 특이하게 일어나요. 뭐 네? 만약에 뭐 약속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낮잠을 자다가 이거 해야 돼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깨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이 없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다 끝마치고 잠을 자는데도 일어날 때는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깨거든요. 제가 무의식 중에도 몇 번 그래가지고 시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다시 안심하고 잠이 드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현장에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딱 한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그렇게 많이 혼난 것도 아닌데 내가 저 혼자 불안해하면서 나 다시 안 부르면 어떡하지? 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그때 하루 종일 저를 엄습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게 2년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아침에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갖고 일어나실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는 뭔가가 좌절이 됐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좌절을 예상할 때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때 한 번 2년 전에 지각한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진정한 동기가 좌절이 되면 어떡하나. 나는 정말 훌륭한 방송인, 훌륭한 조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사소한 잘못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자꾸 알아봐 주시고 근데 이게 정말 괜찮다는 거를 내 몸에 익혀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승현 씨 우리 상암의 담소 기촌하셔서 얘기를 나눠보셨는데 소감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를 못해요. 잘 다들 알고 있는데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한테 힘든 거 얹어주기 싫어서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암의 담소는 다양한 고민을 가진 방송 스태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에 등장한 방송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상담소 상암의 담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